데이 4 제이 자유로 라디오. 제이 자유로 과학격리편 제4편입니다. 데이 4 제이 자유로 자가격리편 제4편입니다. 한때 제 별명은 레드선이었어요. 왜냐하면 3초 안에 나 잔다 하고 말하고 나면은 3초 안에 코 골면서 잠들곤 했거든요. 근데 그 레드선인 제가 요새 잠은 잘 자요. 네, 잠드는 건 잘 자는데 오래 못 자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차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시간 이상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째 4시간 이상 못 자다가, 물론 그 뒤로 이제 4시간 잔 다음에 깨고 난 다음에 뭐 화장실도 갔고 좀 뭐 인터넷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한두 시간 자긴 하는데 원래 한 번 자면 잘 자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 시차 적응? 참고로 헬리팩스와 이곳과의 시차는 12시간 나니까 한창 잘 시간인 저쪽 편에서는 한창 활동할 시간이고, 뭐 한창 활동할 시간이 여기라면 저쪽 편은 한창 잘 시간이죠. 시차 적응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 집이 건조해서 가습기를 틀고 자라던데 저는 딱히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를 안 튼 탓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이 굉장히 밝아요. 커튼도 이 집주인은 감성 커튼이라고 우기는데, 커튼이 커튼 역할을 해야 커튼이지
이 빛을 전혀 차단을 못하니까 뭐 어느 정도는 암막 커튼 이상 차단하는 게 맞지만 이 밤에도 밝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홍대 쪽이라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집에 대해 불평하는 건 아니고 아니 사실 불평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르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겨우 잠을 자고 나서 낮잠을 겨우 그나마 2시간 잤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컨디션이 좀 올라왔는데 그 낮잠 2시간 자기 전까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자가격리 시간에 수면 부족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게 얼토당토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자가격리 중인데 지금 수면 부족이야. 제가 원래 낮잠을 잘 안 자버릇해서, 왜냐면 낮잠을 자면은 밤에 잠을 잘 못 드니까 낮잠을 잘 안 잡니다. 그래서 낮잠 자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중간에 낮잠 한번 잤다고 하면 이 밤에 여파가 너무 크니까 한 30분, 또 너무 피곤하면 1시간 이 정도 자야 되는데 우리 하루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간 중 하루가 언제예요? 또 일어날 때 아닙니까, 사실? 강제로 일어날 때.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하루에 2번 받는다? 어우, 노노, 나는 싫어. 저는 그래서 낮잠을 잘 자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도 저는 잘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날 때나 아니면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커피도 안 마셔요. 저는 이 카페인 바를 개인적으로 받는 이 체질이기 때문에 어, 커피 대신에 뭐 디카프 커피를 먹거나 아니면은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한 방에 몰아서 탁 자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잠도 잔다 하면 탁 남자가 잔다고 하면 자는 거지, 그죠? 잔다고 하면 자야지. 잔다 하면서 뭐 뒤척뒤척 이런 거 남자답지 않잖아요. 잘게 그리고 딱 3초 그리고 자는 거죠.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맞춰놨는데 지금 그렇게 잠들고 나면 3-4시간 뒤에 깨는 거예요. 그러면 좀 뒤척이다 다시 자면 되지. 저는 그게 안 돼요. 한 번 깨면 저는 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며칠 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오늘 겨우 낮잠 2시간 자고 컨디션 챙겼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작년에도 이 집에서 잘 때 좀 시끄럽고 그다음에 밝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네가 조용한 데 살고 와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게 민감한가 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캐나다는 밤에 캄캄하거든요. 캄캄하고 조명도 거기는 하얀 조명이 없습니다. 하얀 백열등이라고 하나요? 이런 형광등이 없고요. 이 항상 그 주황색 빛의 이 전구들이 많아요. 그게 집 전체에 그렇게만 불이 되어 있어요. 하얀 불이 없어요. 평범한 가정집은. 그래서 그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민감한가 봐요. 안대를 하고 자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진짜 안대를 하고 자던가 아니면 벽을 어떻게든 창문을 어떻게든 막아보는 시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화 인썸니아를 보면은 그게 북극에선가 어디에선가 아무튼 북극 근처 저 추운데 지방에서 영화 배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백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거죠. 해가 지지 않는 거죠. 그런 여름 때 아마 그런 시즌이 올 거예요. 그거에 고통받는 캐릭터가 그 영화에 있는데 그 캐릭터의 심정을 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면의 질이 안 좋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러면은 혹시 한번 커튼을 바꿔보세요. 암막 커튼 혹은 빛을 좀 잘 차단시키는 커튼으로 잠잘 때 좀 캄캄하게 한번 자기를 권해봅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요. 방송이 1회, 2회, 3회, 지금 오늘 4회 차인데 회가 거듭할수록
연락 오는 친구들이 많아지네요. 그래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자취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친구도 제 연락선 상 그 리스트 상에 있었죠. 왜냐면 그 친구의 거점을 활용하여 나의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지금 이 집을 빌려준 친구와 어떤 이 거래가 잘 이루어져 그쪽과는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최근에 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별명이 제주도민이에요. 예, 그만큼 제주도를 자주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통화 중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너 한국 왔니? 나 한국 왔어. 그렇구나. 뭐 그래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럼 뭐 격리 끝나고 보자. 좋아. 근데 나는 11월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왜? 내려와 있어. 어딜 내려가? 밑에 좀 내려와 있어. 이제 본인도 이제 제주도라고 말하기가 꺼림칙한 거죠. 우리가 하도 뭐라 하니까. 너 제주도 가서 살아라. 그렇게 제주도 좋으면. 뭐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냐. 진짜 하루가 아니죠. 1년에 진짜 12번 정도는 가는 친구거든요. 예, 명예 제주도민 그 이상 그 느낌인데 아무튼 본인이 그러니까 그걸 살짝 꺼리는 느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스치는 생각이 그러면 진작 말을 해줬으면 어? 한 달간 머물 계획이라는데 내가 이 집에 오지 않고 바로 그 집에 갔으면 뭔가 이 딱딱 떨어지는 우리 아다리가 딱 맞는다 그러죠. 그 딱딱 떨어지는 그게 됐을 텐데 왜 진작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안 했지만 그 친구도 제주도 간다는 걸 나한테 미리 말할 필요 없었지만 아쉽습니다. 신촌에서 한 2주가량을 아주 여기는 제 친구를 거의 이제 뭐 본가로 보내는 방식이었지만 그 집으로 갔으면 그 친구 자발적으로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빈집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적절한 사용료 아주 합리적이고 서로 간이 만족스러운 이용료를 내고 숙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거기는 옥탑이라 그 마당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베네핏이죠. 그렇죠? 공간은 이 집이 좀 낫나? 근데 이 집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공간은 아무튼 그런 그래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다. 좋은 점은 대신에 그 친구가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머물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격리를 마치고 제주도에 놀러 가면 이제 숙소가 생긴 거죠. 같이 놀고 잘 수 있는 숙소가 생긴 거기 때문에 격리 끝나고 한번 제주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오랜만에 회포도 좀 풀고 좀 걷고 그리고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자유로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옷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옷을 입는 것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와 한국에 있을 때와 굉장히 다릅니다. 진짜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진짜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사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예쁘게 입는 것보단 실용적으로 입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멋있게 입을 필요가 딱히 없어요. 아무래도 기후가 그래서 그런지 멋내기보단 좀 실용적으로 입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옷 얘기를 할까 하냐 하면은 제가 한국 공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 공항에 와서 이제 출국장에 도착해서 나가는 순간 느끼는 것은 내가 너무 비루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공항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비교가 되면서 내가 너무 비루한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잠깐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 있어서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비루하다는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하고자 한 말은 비루하다라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끼는 건 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러운데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남루하다였습니다. 남루하다란 옷 따위가 낡아서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 비루하다와 남루하다의 차이. 비루하다는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뜻이고 남루하다는 그 사람의 옷 차림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단어 오늘 가져가세요. 이제 출국장에 도착해서 나가는 순간 느끼는 것은 내가 너무 비루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공항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비교가 되면서 내가 너무 비루한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첫째는 아마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비행기를 벌써 오랜 시간 타고 왔었을 테니 만 24시간이라고 거의 오는데 여정이 말했었죠. 지난 방송에서 24시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앉아서 자고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상태가 좋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옷도 한국에서 느끼면 내 청바지가 이렇게 통이 넓었나? 그런 생각이 오면 들어요. 네, 그래서 벌써 딱 도착하는 순간 패션 이런 게 그런 단어가 워낙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일단 캐나다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현재 제가 있는 핼리팩스는 비도 자주 내리고 그리고 바람도 좀 센 편이에요. 바닷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입는 옷 중 하나가 후드, 모자 달린 옷 있죠. 후드의 집업, 후드 티셔츠는 아니고 후드에다가 이제 지퍼가 달린 옷. 그런 옷을 정말 많이 입어요. 아니면 그런 자켓을 정말 많이 입는다거나. 그런 자켓이나 그런 후드 집업을 모든 사람이 정말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그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걸 입게 되면 안에는 그냥 반팔 정도 입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긴팔을 입고 또 그 후드 옷을 입게 되면 긴팔을 두 번 입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 사람들,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잘 모르겠네요. 네. 남자들 보면 로컬 사람일수록 반팔이 거의 없습니다. 반팔이 아니라 긴팔이 거의 없어요. 긴팔을 입는 캐나다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팔을 입어요. 여름엔 더우니까 반팔만 입거든요. 사람들이 열에 되게 추위에 되게 강해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 약하죠. 그래서 상반신을 탈의하고 그러는 경우가 더워서 그래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여름에 헬기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친구와 한 달 내내 한 호텔 방에서 방을 같이 쓰면서 산 적이 있었는데 여름 잘 때 그 친구는 상의를 벗고 에어컨을 맥스로 틀고 잡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춥죠?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한여름에 문 다 닫고 에어컨 맥스로 틀고 위에 겉옷 벗어놓고 자면 당연히 춥잖아요. 그 친구는 안 그래요. 그래도 덥다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 춥죠. 저는 몸에 열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좀 껴입고 잤어요. 껴입고 자면 되니까. 그 친구는 덥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냅뒀던 거죠. 이 배려심. 그죠? 벌써 엿보이죠? 배려심이.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반팔 입고 그 가디건 같은 거 입고 그거 입고 두꺼운 그 호텔 이불 덮고 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캐나다 사람들은 그 열에 약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추위는 강하고요. 그래서 반팔을 항상 입고 그 위에 여름에는 반팔만 입고 그 위에 그 후드 집업이나 아니면 이제 재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돼요. 그게 편합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저도 옷을 그렇게 입게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입었던 옷들을 안 입게 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입었던 스타일대로 옷을 입으면 이거 너무 꾸민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입는데 나만 너무 꾸민 거야. 이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입게 되고 그걸 딱히 입을 만한 장소에 어떤 그런 장소나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걸 입고 어디 뭐 데이트에 나간다 해도 뭐 데이트 나간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입고 뭐 좀 오늘 멋내고 어디 갔다 왔어라고 할 만한 어떤 장소도 없고, 예, 그럴 일이 되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도 거의 없고, 진짜 뭐 근데 겨울이 또 길다 보니까 겨울이 한 6개월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상 추운 날씨가 눈도 1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럼 거의 6개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울 때 우리는 겨울에 아무래도 편의성이 강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을 편의성이 강한 옷을, 실용적인 옷을 입게 되니까 그 멋있고 팬시한 옷을 이게 안 입게 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한국에서 입던 좋은 옷들을 캐나다에서 입을 일이 너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차가 없으면 생활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예, 왜냐면 나만 그렇게 멋있게 입고 다니니까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 또 마찬가지 이유로 아니 차에 있다가 쓱 가서 필요한 것만 사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렇게 쏙 차로 돌아오기 때문에 뭐 차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자켓도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날씨가 굳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옷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입던 좋은 옷을, 멋있는 옷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작 캐나다 산지 거의 만 5년 돼가는데 한 번도 입을 일이 없었어요. 그건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라고 반문을 가질 수 있죠. 좋은 지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진짜 훨씬 적습니다. 그런 일들이. 진짜 뭐 연말에 회사 직장에서 열리는 디너 파티 뭐 그 정도. 근데 그게 뭐 한국만큼 재밌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꾸미고 그렇게 가야 되나 싶은 것도 있죠. 그리고 가서 우리는 좀 먹고 술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디너 파티는 술 많이 먹기 힘들죠. 왜냐 해외에 대리운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끼케야 뭐 맥주 한 잔 먹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럼 저는 그럼 감질나서 아예 술을 안 먹거나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완전히 자율적이기 때문에 안 참가해도 전혀 뭐 나중에 불이익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비단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비슷한 나이 직장인이었던 그 여자 친구에게도 물어봐도 그 친구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뭐 자기 옷 진짜 한국에 있을 때 옷 신경 많이 썼는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옷이 있는데 여기서 입은 적이 없다고, 입을 수가 없다고, 입을 일도 없다. 예.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더군다나 캐나다는 이 동양인을 좀 어리게 보는 게 있어서 그들이 나이를 분간을 못하니까 대충 입어도 나이도 어리게 보고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서 그런 꼴로 그런 꼬라지로 다니고 나면 분명히 사람들은 저를 안 그래도 뭐 동안 스타일도 아닌데 훨씬 더 높은 연배의 아저씨로 볼 것 같아서 두려운 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게 정말 힘들다. 다른 예를 들자면 캐나다에서 옷 살 일 정말 없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옷 입는데 하나 재미를 붙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티셔츠 같은 거나 무슨 어떤 옷 그냥 편히 입는 옷들 있죠. 아무 때나 입는 옷들. 그 옷들을 너무 많이 입어서 해져서 버린 적이 있나요? 많지 않죠. 저도 한국에서는 그 옷들을 어떤 유행이 지나서 버린 적 있거나 사이즈가 안 맞아져서 버린 적은 있어도 옷을 해져서 버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 하나 듣고 가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가 길어지고 있다. 중간에 음악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대로 얘기를 끊으면 생각이 안 날 것 같고 그렇다고 얘기를 계속하면 뭔가 좀 루즈할 것 같고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끊자라는 생각이 끊었습니다. 이런 이 대화 중에도 이런 그런 디테일까지 라디오의 구성까지 생각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단 이건 1인 방송으로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말 진행하고 꾸리고 해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이 소리를 하지? 나 얘기를 까먹었다. 아, 아무튼 라디오 아무튼 재밌어서 하는데 좀 이걸 좀 어떻게 좀 나를 써줄 데가 없을까요? 하여간 생각났어요. 자, 캐나다에서 옷을 입으면서 재미 들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캐나다에서 옷을 해질 때까지 입어요. 그리고 그 가능합니다. 뭐라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티셔츠 같은 거나 뭐 옷들 좀 있으면 편하게 입고 그것도 여러 번 입어서 해질 때 입어요. 그러면 뭐 구멍이나 좀 생기죠? 그럼 굉장히 뿌듯합니다. 구멍 생겼어. 이제 버려도 될 것 같아. 버릴 수 있죠. 그리고 옷을 안 산 지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옷을 꽤 많이 샀거든요. 제가 옷 진짜 많이 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샀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좀 신경 쓸 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사서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대학교 복학하고 나서였나 봐요. 그때 제 목표가 학교 갈 때 단 한 번도 같은 옷을 입고 가지 말자. 뭐 그렇다고 청바지를 뭐 한 번밖에 안 입었다. 그 학기에 한 번밖에 안 입었다. 이런 적은 아니고 이 같은 코디죠. 같은 그 조합으로 한 번도 입고 가지 말자. 예. 그 은근히 한 학기 채우려면 쉽지 않아요. 이게 제가 그걸 성공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삼으로써. 아무튼 그렇게 옷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신경도 썼고 했었었는데 여기에서 그 절반 정도는 입을 일이 없고요. 그것들. 남 준 적도 많고. 그리고 옷 산 게 정말 1년 정도는 안 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최고 기록이. 특히나 이제 차가 생기고 나서는 뭐 덥거나 춥거나 차에로 가서 용무 보고 차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실 반팔 반바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 겨울에는 차 타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옷 살 일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죠. 옷으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음. 그래서 옷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나를 봤었을 때 제 모습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 내에서 신경을 많이 쓴 거다. 그리고 그 간극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 그 간극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 만약에 여전히 보기가 좋다 하면 아직 살아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조금 이게 좀 요새 트렌드 안 맞다 싶으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론에 좀 덧붙이자면 지금 그 옷을 해줄 때까지 입고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버릴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옷을 입고 사고 입고 쓰고 버리면서 이 나에 대한 그 비용 낭비 그리고 크게 봤을 땐 자원 낭비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 불필요한 옷은 어디 뭐 도네이션 기증 같은 걸 한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옷 같은 거는 잘 입고 그리고 이제 버린
다 쓰고 버리는 게 굉장히 보람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집에서 입는 옷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입는 옷 편하게 입는 것도 입고 그리고 끝까지 입고 한번 버려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오늘로 격리한 지 만 4일 차가 되는 날이네요. 다시 말해서 10일이 남았다는 거죠. 10일이 남았지만 마지막 날은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오후 12시면 자유니까 사실상 9일이 되겠네요. 아직 잘 안 보이지만 하루하루 하다 보면 그날이 오겠죠. 한국에서 14일 격리하고 돌아가서 또 14일 격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발전해서 만나요.